네, 톡톡 바이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머크와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드디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료제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한편 백신 부문에서는 유럽 내 노바백스가 허가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허가되고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실제로 잘 보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다음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바이오 시간에서는 2022년도에 치료제와 백신이 잘 공급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엔 늘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죠.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님 모시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홍선 대표님, 지난주 미국 내에서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맞서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턱을 넘겼다, 이런 평가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나 알약 복용을 통해서 손쉽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좀 유의미한 문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퇴치와 한 발 가까워졌다고 평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퇴치에 한 발 더 많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파이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지난주 긴급 승인했다. 그리고 노바백스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바백스는 미국 승인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퍼즐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진국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재개를 했지만은 큰 폭으로 경제 재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큰 폭으로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퍼즐이 이것 때문에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선진국보다 더 기다렸던 국가들이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이머징 국가들은 인구수로 비하면 한 86%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에. 그 이머징 국가들이 맞춤형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이자나 머크는 이 25도씨 상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중장기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흔히들 보면은 주사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이 맞춤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백신, mRNA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은 2 내지 8도예요. 그러니까 냉장 보관도 가능하다, 중장기 보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한테 갔을 때 편리하게 백신도 맞을 수도 있고, 그 확진자가 되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세 개를 좀 빠르게 보실게요.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투자 전략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파이자 머크에 2개만 나왔는데도 지금 보면은 거의 제로 수준에서 내년에 한 45조 원까지 급등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얼마냐면 1억 9천만 명이에요. 78억 인구 중에 1억 9천만 명이 걸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파이자 머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내년도 규모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80% 이상 넘어가는 그런 확진자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 전략도 그러면은 흔히들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1등부터 한 4등 정도까지는 포트를 구성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경구용 치료제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게 하는 건데 뭐냐면은 확진자 수는 푸른색이라서 증가를 해요. 오미크론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사망자 수는 그 9,000명, 8,000명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이자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보면, 특히 파이자를 보면은 삼상 중간 결과 보면은 600명 중에 자기들 파이자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안 먹었을 때는 10명이 사망을 했어요. 600명 중에 10명이 사망을 했는데 먹었을 때는 600명 중에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000명에서 9,000명 때는 사망자 수가 파이자 약이 계속 공급됨으로 해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도를 하는 겁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이 더 크게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인데 뭐냐면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데 사망자 수는 떨어졌다. 남아공이 대표적으로 오미크론이 가장 우세종,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델타가 아직 많아요. 그런데 남아공은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을 보시면은 확진자 수는 급증을 했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제로 수준에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나왔죠. 약 파이자 머크 나왔죠. 그다음 계속해서 약이 나올 겁니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는 올해 정도 출시될 걸로 보여지는데 한 4개, 5개 정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오미크론도 그렇게 임팩트가 낮더라 이런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아니면은 단백질 백신, 아까처럼 노바백스 백신, 파이자, 머크라든지 노바백스 백신이라든지 플러스 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건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산타렐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백신 때문에 백신이 넘쳐나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재개되는 것도 뭐 화학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뭐 항공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경제 재개되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도 좋다. 이머징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비교적 잘 갔던 선진국 경기는 치료제 보급에 힘입어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도 개선되리라 전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을 포트폴리오 일부분에 꾸준히 들고 가야겠다는 조언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1등에서 4등 정도의 기업이다 살짝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승인이 이뤄졌으니까 실제로 치료제와 백신을 얼만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다음 화두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이머징 국가들로도 이제는 원활한 보급이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혜경 고문님. 네, 일단 그 생산이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얼마만큼 생산이 돼야 될 것인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의 현황이 어떤가를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앞서 언급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10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파력은 기존의 그 바이러스보다 한 4배가 속도가 좀 빠른 걸로 돼 있어서 확진자 수는 올해 1억 9천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 2개가 나왔죠. 머크와 파이자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많은 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파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매출액을 봤을 때 내년에 이 2개의 경구용 치료제만으로도 약 45조 원 이상을 매출액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자와 머크에 저희가 이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을 5일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5일간 복용할 때 이걸 한 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자와 머크 이 치료제가 1억 5천만 코스가 내년에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확진자, 올해 확진자만 1억 9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1억 5천만 명 분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준비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파이자와 머크 외에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와 파이자 외에도 경구용 치료제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생산 캐파는 또 늘릴 수가 있는데 파이자만 해도 지금 올해 5월, 8월, 9월, 11월 오면서 계속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만 코스에 대한 것도 내년이 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프로테인 쪽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변이가 많이 나오면서 항체 치료제 잘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GSK나 비르의 이 항체 치료제는 또 효능이 또 있다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올해 약 100억 도즈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많이 판매가 됐지만 그 외에도
알고 계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시노백, 그리고 시노팜, 스푸트니크 여러 이제 백신들이 처방이 됐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서는 시노백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처방이 됐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그리고 노바백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백신들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부스터샷은 또 왜 필요했고, 이 효능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그림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번 접종하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능은 좀 낮다. 그런데 3번 부스터샷을 맞으면 높다. 근데 3번 맞았었을 때는 2번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백신을 맞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항체가 형성이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40억 도즈에서 내년에 모더나, 파이자, 그리고 노바백스까지 하면은 약 90억 도즈가 만들어질 건데요. 생산 캐파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백신,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항체 치료제 내년에 정말 몰려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몰려온다라는 타이틀을 그야말로 괜히 정해주신 게 아니네요. 충분한 양의 백신과 치료제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보급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과 항체 치료제의 효능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도 우리가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백신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백신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경구용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세포에 들어왔을 때 증식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 있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 이상 변이가 있다. 또 뭐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들어온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증식하는 메커니즘이 변해버리면 증식을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식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치료제는 충분히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나누어 보면은 간단하게 좀 줄이면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 그다음에 머크 거는 RNA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바백스에서 이제 단백질 백신이 곧 나오는데 이미 일부는 승인이 됐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특히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2 내지 8도에서 6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이나 운송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또 3차 접종을 하면은 충분히 오미크론 변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더라도 일부 이제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애초에 치료제가 작동하는 원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역시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하는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말씀을 통합해 보자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일단 기존 백신으로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장이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노바백스 백신이 이머징 국가에도 빠르게 보급될 수 있겠다. 더불어 새로이 승인된 항체 치료제 역시 오미크론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점차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쪽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라는 부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